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지수 제공 계열사인 S&P 다우존스 지수가 S&P 가상자산 브로드 디지털 마켓 BDN 지수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코인 243개에 연동되는 가운데 리플과 모네로, 비트코인 SV 등은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표 밈코인인 도지코인도 백서가 없어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가 익명화된 가상자산 지갑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EC는 자금 세탁 규정 수정안을 통해 이를 추진할 예정이며 모든 유로존 안에서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결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채굴자가 던진 물량 대부분을 매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지갑을 보유한 대형 고래가 3년 만에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갑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은 50억 달러 규모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1% 이상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62% 상승하고 S&P 500 지수는 1.52%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7%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한 달 만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후 금일 오후 3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21일 오후 1시 35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3.57% 상승한 3만 626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6.85% 상승한 1851달러입니다. 에이다는 5.49% 상승한 1.11달러입니다. 리플은 4.41% 상승한 0.549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10.63% 상승한 0.181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4.83% 상승한 413달러입니다. 이오스는 6.03% 상승한 3.39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국민들이 불특정 사유로 국내에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공공 혹은 민간 디지털 통화가 캐나다 법정화폐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등 두 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CBDC는 온라인 거래 및 P2P 전송을 위한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안정성도 보유하고 있다며 수수료 또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CBDC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수동으로 진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프로세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가상자산 관련 글을 기고 중인 숀 스타인 스미스 교수가 CBDC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역동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 CBDC 등이 가상자산 시장을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킬 것이라며 CBDC가 비트코인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러한 경쟁이 시장의 역동성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CBDC 도입은 다른 모든 가상자산을 즉시 소탕하는 게 아닌 해당 시장에 혁신을 가져다줄 프로젝트라며 CBDC가 보편화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업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 리슈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치인들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들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한 것입니다. 그는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라며 디지털 위안화 발행은 오늘날 세계 디지털 경제 발전의 흐름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인들은 올림픽 정신을 존중해 스포츠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게리 피터스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역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커들이 랜섬웨어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원하고 있기에 더욱 대담하고 무책임해진다며 이번 조사는 가상화폐 규제에 초점을 맞춰 자국민들이 랜섬웨어의 위험을 피하고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불법 자금 추적을 위해 발신자와 수취인의 세부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전 규정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소위 트래블룰로 불리는 FATA의 디지털 자산 규제 지침이 적용돼 규제기관은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전 규정 강화 개정안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이전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가상자산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를 사전에 탐지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회사는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가상자산 수취인의 이름 등을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EU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현재 관할 국가 내에서는 익명 계좌가 금지되어 있으며 익명 가상자산 지갑의 서비스 제공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